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남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뭡니까? 예, 이런 나쁜 남자가 되지 말자는. 예. 오늘 사연이 범상치가 않아요. 예, 이런 남자 흔치 않은데. 여기는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뭐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은 그 자녀 출산 전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예.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딴 맘을 먹었을 때, 외도를 범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사연입니다. 네,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지금? 당신 다시 말해봐. 못 들었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저보고 나가라니요?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미뤘지만 남편과 저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식 부부입니다. 3년 전 상견례를 마쳤고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결혼식 하려면은 그 집합 제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잖아. 하객 명단도 작성을 해야 되고 거리도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대. 더군다나 그 서로 얘기도 못 한다네. 결혼식은 신나야 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일단은 우리 같이 살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때 결혼식 아주 멋지게 그때 하면 어떨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니 당연히 멋지게 치르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은 미뤄두고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신혼을 즐기려고 아기도 3년 뒤에 가지려고 했고 혼인신고도 결혼식 이후로 미뤘는데요. 그때는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 시댁 친척 동생 결혼식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결혼식 너무 멋지더라. 부러워. 그런데 우리는 언제 결혼식 할까? 결혼식? 그래 해야지. 근데 좀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하자. 남편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땐 그냥 알았다고만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날 두고 딴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바람이라니 정신 차려. 우리가 언제 결혼식이나 올렸어? 우리 부부가 아니야. 우린 동거하는 사이라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이 집은 자기가 전세로 구한 거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3년이라는 세월을 부부로 지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납니다. 저의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결혼 기간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너무합니다. 진짜 떨린다. 떨리세요?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이 있네요. 감정이입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3년이잖아요. 지금 지내온 세월이. 네. 이렇게 아내를 함부로 한다는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좀 혼 좀 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 질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걸러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의 경우에는. 좀 최대 인생 복권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또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퀴즈입니다. 네. OX로 여러분 답변을 해주세요. 뭡니까 오늘 퀴즈는? 사실혼 관계였잖아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면 O고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으면 O, 받을 수 없으면 X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혼이냐, 뭐 혼인 신고했냐 좀 복잡하긴 한데 결혼식을 해도 그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안 한 그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중간에 혼인신고 안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OX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5162번님 무조건 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을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확신이 있으시네요. 네, 이것도 뭐 증거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예. 좀 화나신 분도 계세요. 우리 1137번님 위자료도 당연히 받고 상간녀. 그 상대방 여성까지 소송을 해야 됩니다. 남편 참 나쁜 사람입니다. 예. 5421님은 마음으로는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좀 걸립니다. 저는 애매하지만 X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0063님. 법은 잘 모르겠고 저 남편을 일단 좀 아주 혼쭐 좀 내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사기 결혼이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정답을 듣고 가죠. 우리 변호사님. 예. 네. 어떻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업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오, O입니다. 일단 다행이다. 오.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예. 다행이죠. 예. 사연처럼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들 하죠. 우리나라는 사실혼을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있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거의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도 사실혼 부부 역시 법률혼 부부처럼 공동으로 노력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가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냥 근데 같이 산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두 사람의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판단 기준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관념상 두 사람을 부부라고 여길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회관념상이라는 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심지어는 실제 뭐 사례도 있는데 그 이제 묘에 장인 장모님 돌아가실 때 아니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에 뭐 손자나 이런 것들이 며느리나 다 적혀져 있잖아요. 이름이 각인돼 있느냐. 네, 각인이 돼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뭐 사회감정상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우리 6848번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 그런데 그거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사실혼 관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셨는데 정말 그 혼인 생활의 실체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 서로의 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서로의 집안 대소사에 어떤 장격으로 참석을 했는지, 또 같이 사용한 생활비 통장 같이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이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상견례도 했고 친척의 결혼식까지 같이 다녔고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한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에서 지금 3년간 두 사람이 동거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동거 기간도 혹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러한 사례와 같이 5년 넘게 오랜 기간 동거를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더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또는 몇 년간 동거를 했다면 무조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혼 인정에 있어서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동거 기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혼인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들이 부부로서의 어떤 외관을 형성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연의 경우 그 위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 알려주세요. 네. 네, 사실혼 관계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사실혼과 법률혼의 위자료 차이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자료는 우리나라 법은 사실상 혼인 상태가 종결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따라 사연처럼 남편의 외도로 일방적으로 관계가 파기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밝힐 증거를 수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 재산을 뭐 어떻게 나눕니까? 뭐 칼로 자를 수도 없고. 예. 네, 이러한 재산 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의 부부 생활을 해온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반 부부와 방식은 같은데요. 네. 함께 산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면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가능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반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기여도를 따져 자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복잡하네요. 결혼할 때는 참 행복하게 네. 합칠 때는 그랬는데 정말 헤어질 때는 냉정하기도 하고 씁쓸합니다. 제가 그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셔야죠. 어쩌겠어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 혼인신고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부부로 인정받고 함께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서류에 적힌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